자, 이어서 중국 얘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박은비입니다. 네. 자, 우선 중국 증시를 한 줄 평으로 천천히 다시 위로, 빨리 위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내용 들어볼게요. 네, 일단 중국의 디플레 우려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다시 위로 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물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7월 달에 감소세로 좀 접어들었던 중국 물가가 한 달 만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일단 8월 CPI 같은 경우는 0.1% 상승했고 PPI는 마이너스 3%로 낙폭이 계속해서 축소가 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이번 달에 발표된 이제 중국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다 엄청 좋은 구간에 있지는 않더라도 전월 대비 좀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조업 경기 같은 경우도 PMI가 아직 경기 수축 국면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6월부터 이제 반등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수출입 지표도 수출이 마이너스 8.8%, 수입이 마이너스 7.3%로 감소폭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금융 지표도 발표가 되었는데 금융 지표도 시장 컨센서스 상회를 했고요. 다만 이제 가계나 기업들의 이제 중장기 신규 대출은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모습이기 때문에 심리 개선이 지속되려면 아무래도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은 당분간 좀 지속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에서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또 정책의 내용이 될 텐데 좀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 투자자들이 봐야 될 중국 이슈들 어떤 거 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화웨이의 신제품 출시 소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8월 29일 날 화웨이가 새로운 스마트폰인 메이트 60 프로를 공개를 했습니다. 공식 판매는 9월 3일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 이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1분 만에 정기종이 매진이 됐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구매를 위한 긴 줄이 이어지면서 좀 선풍적인 인기를 좀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웨이에서는 사실 이번 신제품에 대한 뭔가 구체적인 스펙을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이 SNS에 올라온 언박싱이나 해체 영상을 좀 보면은 SMIC의 7나노 칩이 탑재된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2019년부터 사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되게 강화를 해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웨이가 이 7나노 자체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좀 시장이 관심이 좀 집중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로써 이제 중국의 첨단 기술 격차는 8년 이상에서 3에서 5년으로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이 SMIC 같은 경우는 DUV를 가지고 이 멀티 패터닝 기술을 통해서 7나노 공정에 좀 성공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원래도 가능한 기술이기는 했지만 사실 비용이나 수율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중국이 우리나라 기술을 따라오기까지는 시간이 소요가 되겠지만 앞으로 이제 중국이 반도체 국산화를 위한 투자가 지속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제 3천억 위안 규모의 반도체 대기금 3기도 준비 중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여행 수요인데요. 소비 부진이 이제 중국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중국의 여행 수요만큼은 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의 그 지출 의향 조사 결과만 살펴보더라도 다른 것보다는 여행에 대한 지출을 늘리겠다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또 중국도 이제 9월 말이랑 10월 초에 있는 중추절이랑 국경절 장기 연휴를 앞두고 여행 수요가 좀 특히나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트립닷컴에 의하면 2분기 순 매출액이 YOY로 180% 증가를 했고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는 29%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같은 기간 내 호텔 예약도 팬데믹 기간 대비해서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제 특히 이번에 3차 단체 관광 허용국 리스트에 우리나라가 좀 포함이 되면서 우리나라로 오는 중국인 여행객들도 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원래 이제 이 허용국 리스트에 이제 일본이 포함이 되면서 일본도 굉장히 인기 여행국 중 하나로 손꼽혔었는데 일본에서 이제 오염류 방류 사태로 인해서 반일 감정이 좀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반사수혜로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이제 관광보다는 쇼핑을 목적으로 한 방문이 많기 때문에 화장품이나 면세, 향수 등의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관련주에 대한 관심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화웨이에서도 한번 휴대전화 내면서 이거 뭐 구멍 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었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리오프닝은 뭐 인프라 이런 것보다는 서비스 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와 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15일 중국 8월 주요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아마 둔화세가 8월까지는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정부의 부양책이 지금 7, 8월에 굉장히 집중돼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3분기가 아무래도 경기 바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4분기에는 이제 정책 효과들이 좀 나타나면서 경기도 이제 천천히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중국의 중추절, 국경절 연휴가 이제 9월 29일 날 시작이 돼서 10월 6일 날 끝이 나게 되는데요. 연휴 기간에는 전통적으로 뭐 백주라든지 돼지고기 이런 재화 소비를 비롯해서 여행이나 영화 등 서비스 소비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최근에 그동안 이제 중국 경기를 이끌었던 비제조업 경기 둔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연휴 기간의 소비가 이제 서비스업 회복으로 이어질지 또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 포인트 딱딱 잡아주셨네요. 유진투자증권 백은비 연구원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우 차이나였습니다.